네, 안녕하세요. 화백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지금 계속 영상 올리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사이클로 봤었을 때, 이번 반감기가 4월 20일이었어요. 4월 20일부터 지금이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하는 건 거의 6개월 지난, 그러니까 10월, 저희 다음 달 한 중순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아, 비트코인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건 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승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고, 이제, 하지만 본격적인 급상승, 저희가 불장이라고 얘기하는 불장이 오기까지는 10월, 11월이 돼도 불장까지는 안 오고, 불장은 내년 1월부터 한 4월 달, 네. 내년 초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불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근거는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왔다. 지금까지 반감기가 총 3번 있었어요.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반감기가 모두 똑같은 사이클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뭐 변동성이 있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의 트렌드는 똑같이 흘러갔다. 이번에도 저는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사이클이 똑같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가격이 급상승하고 또 가격이 또 급폭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진짜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그런 주기에 따라서 사이클이 생기는 거지, 그런 사이클이 없다면 비트코인이 정말 상승이 되고 하락이 되는 그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다른 어떤 걸로도 설명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7,300만 원까지 찍고 지금 7,700, 7,8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도 사람들은 이 변화를 잘 몰라요. 관심이 없으면 지금 뭐 비트코인이 얼마고 이런 것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관심이 아예 없는 겁니다. 예. 그냥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내 돈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분들만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뭐 횡보장이다, 이런 걸 아시는 거지,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투자를 안 하고 있거나 별로 그냥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이 지금 뭐 얼마고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으셔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 엄청 급상승을 해서, 아, 비트코인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비트코인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뭐 어떤 사람들 투자해가지고 몇 억씩 벌었대, 뭐 몇십억으로 불렸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폭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 누구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대화를 하지 않을 때, 그때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트코인 관련된 책들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인지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러신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막 수많은 영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레포트에 다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비트코인이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 그러니까 만약에 내 용돈이 거의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용돈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한 50%라도 계속 비트코인을 지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목돈을 투자하는 시기는 저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진짜 불량이 왔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좀 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그거를 매도를 치면서 제가 현금으로 다시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야 뭐 안 팔고 계속 가져가시겠지만, 그래도 이걸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입을 하셔서 지금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내년 제가 말씀드렸던 한 3, 4월 그때 시기에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직장에서도 한 해, 그러니까 거의 뭐 연초죠. 연초에 들어서면 이 전반적인 그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짜잖아요. 그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로 한 해에 대한 자료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초에 올 한 해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이런 목표를 잡을 거야, 우리의 수익 금액은 이 정도 금액까지 달성을 할 걸로 우린 예상을 하고, 그리고 목표를 잡았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한 해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은 물론 뭐 소수의 좀 이게 뛰어나신 분들은, 능력 있고 뛰어나시고 또 계획을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개인도 세우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대중들은 그 회사에 대한 계획은 정말 열심히 짜요. 뭐 날을 세워가면서 뭐 아니면 거의 한 달간을 막 계속 매진하면서, 왜냐면은 뭐 회사 사장님이라든지 높으신 분들한테 그런 거를 다 비전에 2024년에 대한 한 해 계획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몰두해서 짭니다, 계획을. 그런데 개인에 대한 거는 진짜 소홀하죠. 개인에 대한 거는 계획을 짜시나요?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개인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2024년에는 내 자산이 지금 얼마인데 이 얼마에서 이만큼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투자 종목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좀 내 자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나의 목표, 2024년의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계획 자체는 거의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냥 방치야, 방치. 근데 아마 회사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왜냐면 조직 자체는 당연히 상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뭐 자율적이라기보다는 좀 반강제적으로 어차피 일을 위해서 시키기 때문에 해야 돼서 그런 거를 놓칠 수는 없겠지만, 개인은 내가 그냥 귀찮고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올 한 해 제가 제 자산에 대한 운영 계획을 안 짰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아니면은 내 돈을 누가 뺏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를 따졌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로 생각해 봤을 때는 회사에 대한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에 대한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회사에 대한 계획은 막 내가 가진 거 막 다 털고 머리 아프고 막 머리 감싸매면서 다 계획을 짜지만, 그래도 어차피 그러니까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도 어차피 월급은 똑같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인상분은 있겠지만 내가 그 계획을 정말 잘 짠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돌아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무조건 올인을 합니다, 그 회사 계획에.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도 보너스라든지 이런 거는 좀, 보너스의 금액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회사원 개개인의 이익과의 그런 상관관계가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의 계획은 상관관계가 엄청 많죠. 상관관계가. 내가 자산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투자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고, 그런 목표를 잡고 가는 것과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개인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중요한 건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스킵을 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한 거는 엄청 신경 쓰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막 제가 회사의 것을 소홀하게 그렇게 여기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회사의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개인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앞으로 지금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가 남았지만 앞으로의 자산 운영 계획, 그리고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 수익금의 목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집에서 노트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많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PC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내가 계획을 짜야 그게 설사 올해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또 내년 초에 그런 계획을 짬으로써 내 자산을 계속 이제 불려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안 세우고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직장인들 지금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퇴직연금의 운영에 대한 DB랑 DC.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 아주 조금 살짝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그런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저의 좀 의견을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다음 영상에서는 좀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